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각종 행사나 모임 등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정 사무 처리를 위한 필수 교육 외에 기타 교육은 취소, 연기, 동영상이나 화상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집회 등 현장 예방 및 단속 활동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고 선거 비용 등 관련 자료 수집이나 조사는 비대면 조사를 위주로 진행합니다. 또한 캠페인이나 체험 행사 등 대면 홍보는 가급적 자제하고 방송이나 신문, 온라인, 인쇄물, 시설물 등을 이용한 홍보를 펼치기로 했는데요. 이것은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전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상향되면서 효과적인 선거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전파 등에 따른 감염 확산 예방 및 사안 발생 시 신속 대응으로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 종합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직원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 전임 직원을 비롯한 퇴직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지원합니다. 사전 투표소나 투표소로 예정된 장소가 선별진료소로 선정되거나 확진자 수용시설로 활용되는 경우 대체 장소를 확보해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전 투표소와 투표소 및 개표소는 방역 실시와 함께 손소독제와 체온계를 비치 활용하고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투표참관인 등 투표관리 인력과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등 개표관리 인력은 전원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중증장애인 등 이동지원 차량, 투표함 등 이송 차량, 교통불편 지역 교통편의 제공 차량을 운행할 때도 운전자와 탑승자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투표소에 들어오는 선거인에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거인이 수시로 접촉하는 출입문 손잡이, 선거인 명부 확인 날인용 볼펜, 기표용구는 소독 티슈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환기를 실시합니다. 투표하러 온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발열 체크 후 37.5도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한 후 집단 행사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해당 임시기표소는 소독 티슈로 소독을 실시하고 관할 보건소 등에 연락합니다. 선거 관련 법규 안내와 예방 활동은 서면과 전화 등을 이용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자금 조사는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 외에는 서면 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선거 비용 관련 자료 수집 역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진 촬영 등 비대면 위주로 실시합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인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신고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앙선관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거소투표 신고 방법 등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며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지나고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 집단으로 있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는 등 유권자가 투표권 행사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선거방송 뉴스 김은재입니다.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가 지난 7일 확정됐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가 2개로 나눠지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가 하나로 합쳐지는 등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확정된 국회의원 지역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국회가 지난 7일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를 확정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인구 기준일을 지난해 1월 31일로 하고 인구 범위 하하는 13만 9천 명, 상하는 27만 8천 명으로 했습니다.
획정안에 따른 선거구 평균 인구는 20만 4,847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고양정으로 27만 7,912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전남 여수 갑선거구 13만 9,027명입니다. 이번 획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를 2개로 나누고 경기도 군포시의 갑을 선거구를 통합했습니다. 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경기 화성 병 선거구 중 봉담읍의 일부를 분할하여 화성 갑 선거구에 속하게 했고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인천광역시의 선거구를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선거구의 숫자는 현행 253개에서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분명해진 만큼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방송을 통해 정강이나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토론회가 진행된 현장 소개해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3차 공직선거정책 토론회가 지난 9일 오전 10시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 김광수 민생당 의원,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 정운천 미래한국당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수습 및 지원 대책과 재난 대응 등 중장기적인 보건 환경 정책을 주제로 각 당 대표자들은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책에 대한 각 정당의 다양한 의견이 오간 제3차 공직선거정책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면서 한국선거방송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투표하는 18세 유권자를 위한 선거 교육 영상물 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 관련 영상 콘텐츠를 전파하기 위해서 다양한 협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에는 18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 절차 안내, 위법행위 예방 등 선거법 안내 및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영상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은 이 영상들을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선거교육 영상 확산에 나섰습니다. 먼저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이투스와 연계해 만 18세 두근두근 나의 첫 투표 생활이라는 18세 유권자 특집 페이지를 운영합니다. 특집 페이지에는 유명 역사 강사인 설민석 씨가 선거의 역사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알려주는 청소년 선거 이야기 영상을 게시합니다. 또 한국선거방송이 제작한 선거정보 영상을 연결하는 배너도 게시합니다. 한편 한국선거방송은 기존에 제작한 선거정보 영상을 국회방송과 LG엘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남인천방송, JCN 울산중앙방송, 현대 HCN 모바일방송 등 지역방송,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인 웨이브에 제공해 많은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은 앞으로도 선거정보 콘텐츠 확산을 위하여 타 방송사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자적이고 지속적으로 기사를 생산하고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 사업자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 등 인터넷 언론사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언론사를 결정했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과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언론사 3,080개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언론사는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을 하는 인터넷 신문 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이번에 결정된 인터넷 언론사를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 2020년 1월 11일부터 인터넷 신문 등 새로 등록된 25개사, 2020년 1월 10일 이전에 등록된 인터넷 언론사 중 운영을 시작한 84개사, 기존에 제외했던 기관 중 재운영되고 있는 11개사 등 120개사가 심의 대상 인터넷 언론사로 추가됐습니다.
반면 통합 및 개편 등의 이유로 운영을 중단한 9개사, 지속적으로 보도를 업데이트하지 않거나 운영을 일시 중단한 41개사 등 50개사를 심의 대상 인터넷 언론사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1월 10일 기준 3,010개사였던 심의 대상 인터넷 언론사가 3,080개로 70개사 늘어났습니다. 심의 대상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해야 하며 그 구성과 비중 등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는 때에는 객관적으로 해야 하며 사실과 의견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 기사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 주의 또는 권고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정수연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표 참관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은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개표 참관인입니다. 투표가 끝나고 개표를 할 때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참관하는 개표 참관인이 있습니다. 이 개표 참관인은 개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개표 참관인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에서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는 투표 참관인은 될 수 없지만 개표 참관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개표 참관인은 선관위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정합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6인을, 무소속 후보자는 3인을 개표 참관인으로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구시군 선관위가 개표 장소나 선거 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 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개표 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개표 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 참관인밖에 없을 경우에는 구시군 선관위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 승낙을 얻어 12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 참관인으로 합니다. 개표 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 인수 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 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 상황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표에 관한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시군 선관위는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해야 합니다. 개표 참관인은 개표 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참관할 수 있으며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 개표 소환 또는 일반 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나 컴퓨터, 기타 통신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개표 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표할 때 개표 참관인 외에도 누구든지 개표 상황을 관람할 수 있는데요. 다만 구시군 선관위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표할 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개표 참관이나 개표 관람 등을 허용하는 이유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모두가 선거에 관심을 갖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꼭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는 국회에서 지난 3월 7일 통과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한 획정안의 인구 기준일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9년 1월 31일이며 인구 범위의 하하는 13만 9천 명, 상하는 27만 8천 명입니다. 획정안에 따른 선거구 평균 인구는 20만 4,847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고양시 정선거구로 27만 7,912명이고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전남 여수시 갑선거구로 13만 9,027명입니다. 그렇다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는 어떻게 획정되었을까요?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가 세종특별자치시 갑선거구와 세종특별자치시 을선거구로 분구되고 군포시 갑선거구와 군포시 을선거구가 군포시 선거구로 통합되었습니다. 둘째,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지역의 선거구를 조정했습니다. 강원도는 기존 춘천시 선거구, 동해시 삼척시 선거구,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성군 선거구,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선거구,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선거구가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갑선거구,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을선거구,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선거구,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선거구,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선거구로 조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기존 순천시 선거구,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선거구가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갑선거구와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을선거구로 조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기존 안동시 선거구,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선거구,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선거구,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선거구가 안동시 예천군 선거구,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선거구, 상주시 문경시 선거구,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선거구로 조정됐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기존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선거구, 남구 갑선거구, 남구 을선거구가 중구 강화군 옹진군 선거구, 동구 미추홀 갑선거구, 동구 미추홀 을선거구로 조정됐습니다. 강원, 전남, 경북, 인천 지역 모두 전체 선거구 숫자는 변동 없습니다. 셋째, 부산 남구 갑을, 인천 서구 갑을, 경기 광명시 갑을, 평택시 갑을, 고양시 갑을병, 용인시 을병정, 화성시 갑을병, 전북 익산시 갑을, 전남 여수시 갑을, 경남 김해시 갑을 선거구는 구시군 내 경계를 조정했는데요. 따라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수는 기존 253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은 국회의원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나의 자치구, 시, 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한하여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하여 강원도 춘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을선거구에 전라남도 순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을선거구에 속하게 했습니다. 또한 인구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을 분할하여 각각 화성시 갑선거구와 화성시 병선거구에 속하게 했습니다. 비록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된 시한을 훨씬 넘겨서 국회의원 지역구가 획정되었지만 유권자가 투표할 지역구가 분명해졌고 곧 후보자도 정해지는 만큼 다가오는 4월 15일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 4년간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오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실시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정당은 26일과 27일 양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일민미술관에서 새 일꾼, 여러분의 대표를 뽑아 국회로 보내시오라는 전시명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전시회가 열립니다. 3월 24일부터 5월 21일까지 열리는 특별 전시회는 아카이브 전시와 사회극 형식의 결합을 통해 설치, 퍼포먼스, 연극, 게임 등 다양한 예술적 형식으로 구성했고 선거의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 공정한 룰, 참여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작성 제출해야 하는 선거 공고 수량을 오는 3월 23일까지 공고합니다. 이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공고한 수량 이내로 작성한 선거 공고를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7일인 4월 3일까지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23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방송 연설에 이용할 방송시설과 일정 등을 공고합니다. 중앙선관위는 방송시설과 일정을 미리 지정 공고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 시 통지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MBC 라디오 지금은 라디오 시대와 함께 2020 선거수기 공모전 투표의 추억을 진행합니다. 이 공모전은 투표를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요. 학창시절 반장 선거나 부녀회장 선거, 나의 첫 국회의원 선거 등 투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추억을 적어 MBC 라디오,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앞으로 오는 3월 25일까지 보내면 됩니다. 공모전에 참가한 사연은 심사를 거쳐 시상과 함께 상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의 투표가 역사를 만듭니다.